보내기 위해 마주하는 기억들. 얼떨떨한 기분으로 하루가 지나갔다.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인 것 같은데 또다시 아침이다. 일부러 부산스럽게 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처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내 방이 이토록 낯설었던 적이 있었나? 나는 혼자 있는 방 안이 어색한 나머지 헛기침을 했다. 분명 내 삶에서 지호가 없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모든 것이 처음 보는 물건처럼 생겨난 것일까? 지호와 헤어진 지금 홀로 남은 이 방은 교도소 같다.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지만 가장 괴로운 공간. 지금 밖에 나갔다간 곳곳에 그와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산지하여 나를 옥죄어 올 것이고, 또 방 안에만 있자니 이곳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가 있다. 그와 함께하던 내 방에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곳은 내 방이 아니라 지우고 자체일 뿐. 하지만 이곳에 나를 가두는 것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를 발견해 무너질 바에야 그를 정면으로 맞서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서다.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울음을 참는 것보단 숨이 멎을 듯이 울어버리는 게 나으니까. 난 언제나처럼 이별의 정면 승부를 내걸었다. 다만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길 자신이 없다. 물론 몇 년 동안 지호와 나 사이에는 몇 번의 헤어짐이 있었고, 그 헤어짐들은 며칠 전보다 훨씬 그럴싸했다. 지호와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처음 헤어짐을 이야기한 것은 나였다. 이유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다. 28이나 먹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본 지호의 서툰 모습이 불편하고 싫었다. 난 생각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연애를 하면 더더욱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지호를 굳이 참아가며 관계를 이어갈 생각 따윈 없었던 것이다. 나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좋아했고, 조제를 두고 돌아서는 친해오의 눈물을 이해했었으니까. 물론 보다시피 그때 헤어짐은 미수로 끝이 났고, 나는 그러고도 4년이라는 시간을 더해 지호와의 연애를 이어갔다. 돌이켜보건대 아마 그때의 나는 단순히 지호에게 겁을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와의 연애에서 자꾸 그렇게 뒤처지면 두고 가버릴 거야 하고 말이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헤어짐을 내뱉은 순간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호를 좋아하고 있었고, 세상에 무관심한 지호가 내게 조금 떼어주는 그 관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여은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인데, 그때 우리 관계를 억지로 다시 이어붙인 것도 지호가 아니라 나였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붙잡는 게 좀스러웠지만 지호는 결코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이처럼 여은에게 내 모든 연애를 다 늘어놓는 척하고는 다이어리에도 쓰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은 슬쩍 생략하곤 한다. 지호와 완전히 헤어진 지금도 나는 그때 나를 붙잡지 않은 지호를 원망한다.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연애를 끝내버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왜 나를 잡지 않아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결코 헤어지자는 말을
내 입으로 꺼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일까 하고 말이다. 그 냉정함 덕분에 나는 내게 먼저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연애에 한없이 관대하고 낭만적이던 내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내게 남긴 것 치고는 참으로 초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몰려오는 허무함에 허기를 느꼈다. 생각해보니 어제 여원과의 만남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떤 감정이 차오를 때 위를 비워두는 건 내 못된 버릇 중 하나다. 나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라 먹고는 다시 침대로 향했다. 여전히 배가 고팠지만 이 배고픔을 내 감정처럼 내버려두기로 한다. 머리맡에 두고 잤던 휴대전화에는 확인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잔뜩 쌓여있고, 그 사이 070으로 시작하는 몇 번의 스팸 전화와 지금은 마주하기 불편한 안부 전화가 울려댔다. 이럴 땐 참 문명에 있기가 불편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알람시계 건전지도 빼버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은 마치 공기도 모두 빠져나간 진공상태가 된 듯하다. 꾸역꾸역 시간이 흘러 다시 몇 시간 정도 잤을까. 나는 귓가에 울리는 모기 소리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잠에서 깼다. 불을 켜보지만 모기가 보일 리 없다. 몇 번을 둘러보았지만 모기가 눈에 띄지 않아 나는 다시 이불을 목까지 덮고 누웠다. 다시 귓전에 울리는 모기 소리에 나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든 잠에서 깬 것도 짜증이 나고,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그 와중에 눈을 뜨자마자 느낀 기분이 허기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다. 짜증나. 나는 이불을 치며 해처럼 칭얼거렸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작은 균일이 삶을 망가뜨리곤 한다.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큰 일도 그렇다고 작은 일도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다. 울다 지친 나는 너무 배가 고파 다시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칠째 가만히 누워 오르댔더니 더는 허기를 견딜 수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다. 30분 정도 본능과 감정이 실랑이를 했을 즈음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채식할 만큼 살충제를 온 방에 뿌리고 집을 나왔다. 밤 공기는 기분 좋게 차가웠고, 가로등 불도 꺼진 시간이라 탁한 서울 하늘에 별 몇 개가 보였다. 다음날 새벽에 먹은 라면 때문인지 눈이 더 부어 있었고, 나는 어제 냉동실에 넣어둔 녹차 티백을 꺼내 눈에 올려놓았다. 울어서 뜨끈해진 눈 위에 차가운 티백을 올리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붓기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잘 떠지지 않는 눈으로 3일 동안 쌓여있는 문자를 확인했다. 반은 지호와 관련된 문자였고, 나머지 반은 광고 문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에 관련된 문자였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변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 설명을 해야 하나. 나는 광고 문자와 지호와 관련된 문자를 모두 삭제하고 일에 관련된 문자에만 최소한의 답장을 하기로 했다. 이럴 때면 꼭 어른이 된 기분이다. 뭐지?
작은 한숨을 쉬며 입 밖으로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까스로 갓난아이처럼 서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본 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다미씨, 어떻게 된 일이야? 3일 내내 휴대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얼른 전해주고 싶어서 혼났잖아. 죄송해요 편집장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창간 5주년 기념 인터뷰 기억나지? 그거 다미씨랑 진행할 거야. 어때? 완전 죽이지? 아 맞다. 지호와의 헤어짐이 내 삶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었는지, 나는 내 인생에서 나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마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내가 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멍청할 만큼 내가 안중에 도 없다. 뭐야, 그게 다야? 커버도 다미시고 페이지도 무려 8페이지야. 우리 잡지 규모에서 이 정도면 엄청 파격적인 거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응이 너무 싱거운데? 내가 다미시 팬이라 엄청 밀어붙인 건데 말이야. 아니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럼 저 이제부터 뭐 해야 하죠? 뭐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 새로운 에디터가 맡아서 진행할 건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 친구한테 들어. 다미씨 번호 알려줬으니까 곧 연락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잠수 타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잘 해보자고. 나는 전화를 끊고 온몸의 긴장감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끝나버린 연애 따위가 집어삼켜버린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지호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그를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그를 회상했다. 생각해보니 그와 함께했던 시간 중 어느 순간에도 이토록 내 하루를 온전히 그에게 쏟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어설프게나마 깨달았다.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